2학년 학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웨딩 스타일링 과목을 맡게 된 김혜연 교수라고 합니다. 여기 보드판에다가 제 이름을 써드리도록 할게요. 김혜연. 네. 아이 해자예요. 예. 바다 해자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혹시 이제 저에 대한 뭐 프로필이나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제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김혜연이라는 이름의 동명이인이 한 3명 정도가 떠요. 거기에 패션 디자이너 김혜연을 클릭을 하시면 저의 경력 사항들이 쭉 나올 거예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간략하게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할게요. 작년에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학교 캠퍼스에서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번에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 수업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한 학기 동안 이제 여러분은 재미있는 웨딩 스타일링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길을, 어떤 발자취를 걸어왔는지 또 알고서 또 이 수업을 임하면 훨씬 더 유익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웨딩 드레스 디자이너로 24년 차 됐습니다. 24년 차. 놀랍죠,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보이는데 24년 차나 됐다니 굉장히 놀랍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나이가 거의 40대 후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24년 차 웨딩드레스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이제 웨딩샵을 제가 한 35살부터 웨딩샵을 운영을 해왔어요. 그렇게 되면 거의 13년? 됐네요. 그리고 웨딩드레스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제가 지금은 이제 웨딩드레스 샵 겸 아카데미를 논현동에서, 강남 논현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청담동에서 김혜연 에델이라는 브랜드명을 가지고 웨딩샵을 더 주력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대학 강의를 꽤 이제 오랫동안, 그때부터 30대 초반부터 제가 대학 강의를 했었는데, 여주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거의 10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이제 학교 강의를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성대, 경인여대, 배아여대 이렇게 강의를 해왔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장안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웨딩 스타일링 과목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를 검색을 하시면 저의 이력들을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제가 이제 박사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입체 패턴을 연구한 웨딩드레스 원형 개발을 웨딩드레스 원형을 개발한 최초의 박사 1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여성 체형을 기반으로 해서 드레핑 기법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작년 여름에는 김혜연 박사의 입체 패턴 실무라는 책을 출간을 했어요. 그리고 상위편을 이제 그렇게
1편으로 나왔고 지금은 스커트 편으로 2편을 이제 집필 중인데 제가 책이 출간되다 보니까 많이들 그 입체 패턴을 뜰 수 있는 드레스 폼 마네킹을 어떤 바디를 사는 게 좋은지 이제 많은 저의 이제 독자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송건일 작가님이라고 그 조소 쪽으로 굉장한 대가이시거든요. 그 작가님과 함께 우리나라 한국 여성 체형을 기반으로 해서 드레스 폼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커트 편 책과 함께 같이 이제 출간도 되고 출시가 되면은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서 응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한대 웨딩 스타일링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작년에도 제 그 유튜브 채널을 제가 갖고 있어요. 따로 계정을 만들어서 장한대 스타일링 과목만 강의 자료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 유튜브 자료를 유튜브 계정을 따로 만들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옷 만들기, 왜냐면 여러분들이 스타일리스트 과이긴 하지만 또 옷에 또 관심이 있다면은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김혜원 박사의 패션팁입니다. 오셔서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또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만났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응원을 많이 해주면 제가 많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보시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아까 아카데미도 같이 한다고 얘기했는데 김혜원 박사의 의상연구소라고 해서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 아카데미도 함께 운영하면서 기존에 이제 그 제가 웨딩드레스 디자이너였지만은 이제 셀럽 음악인들 무대 의상도 디자인을 하고 오페라 의상이나 또는 그 모던 댄스나 살사 댄스, 그러니까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특수 의상들 있죠. 그런 의상을 주로 이제 맞춤 주문 제작을 받으면 그렇게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MBC 드라마였죠. 나를 사랑하는 스파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소재 자체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는 조금 아니어서 아마 많이들 모르실 것 같긴 하는데, 유인나와 에릭 두 주연 배우가 나왔던 나를 사랑한 스파이라는 그 MBC 드라마에서 유인나 씨가 이제 웨딩드레스 디자이너 역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메인 스페이스 자체가 이제 웨딩샵에서 일어나는 스토리가 에피소드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메인 드레스를 이제 MBC 측에서 제작 의뢰를 해서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제작을 했었는데, 제 그 유튜브 채널에 오면은 그 유튜브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웨딩드레스를 만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한 학기 동안 저와 함께 어떻게 이제 웨딩 스타일링을 이제 배우게 될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1주차에서는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웨딩드레스 스타일링 과목이니까 웨딩드레스에 대한 기원과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웨딩드레스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그 변천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2주차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웨딩드레스 실루엣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웨딩드레스 실루엣은 따로 이제 과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 실루엣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체형, 여성의 체형과 이 실루엣을 매칭하는 그런 훈련을 위해서 이제 그것도 2주차에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분리하는 방법과 웨딩드레스 컨셉이 같이 또 잘 어우러져야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미지 분류를 나누며 그리고 웨딩드레스 컨셉과 어떻게 이제 매칭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강의를 2주차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3주차에서는 웨딩드레스 이제 패브릭과 텍스처 소재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웨딩드레스의 가장 뗄래야 뗄 수 없는 소품이 하나 있죠. 바로 베일인데요. 베일의 기원과 그리고 베일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일하면 딱 그냥 한 가지 종류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베일도 길이에 따라서 명칭이 다 다르고 쓰는 용도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장소에 맞게 베일도 잘 착용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스타일링을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 베일에 대한 이제 종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딩드레스 소품과 신랑 예복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이게 이제 가장 현실적인 공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뭐 웨딩드레스 샵에 이제 뭐 취업이 되는 경우에는 바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4주차에서는 이제 뭘 공부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웨딩 스타일링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게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한다는 건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란 무엇인가? 결혼 준비에 대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려면 혼수가 또 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준비, 결혼 혼수 이런 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당장에 뭔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당장에 정말 필요한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다들 결혼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꼭 수업에 배워야 되는 교과목 외에 정말 상식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결혼 준비와 혼수 준비에 대한 이해를 갖는 시간을 그렇게 넣어봤고요. 그리고 웨딩드레스 추천을 위해서 체크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도 4주차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주차에서는 이제 어떤 걸 공부를 하냐면요. 결혼 준비에서 이제 혼수도 해야 되고 뭐 웨딩홀도 알아봐야 되고 웨딩드레스도 고르고 신랑 예복도 골라야 되고 이제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진 촬영에 대해서 이제 공부가 필요하겠죠. 스튜디오 컨셉에 따라서도 이제 사진의 어떤 뭐 소품 스타일링이나 그리고 그 스튜디오의 컨셉과 테마에 따라서도 추천하는 그 의상이나 입어야 될 스타일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웨딩 사진 촬영이 일반 사진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걸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웨딩의 헤어 메이크업
메이크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웨딩 헤어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에 어울리는 웨딩 헤어 메이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상복과 뭐 일상복의 헤어 메이크업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헤어스타일과 어떤 메이크업들이 있는지 이제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또한 이제 스타일리스트 과니까 또 이제 메이크업이나 헤어 쪽으로 이제 일을 잡을 생각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이렇게 유익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예식 장소에 따라서 웨딩드레스의 추천 방법이 이제 다 달라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느냐, 뭐 성당에서 하느냐, 호텔에서 하느냐, 일반 웨딩홀에서 하느냐, 그리고 요즘에는 야외에서도 많이 하고 굉장히 특별한 장소에서도 많이 해요. 뭐 혹시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눈 속에서도 한겨울에 설야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오솔길에서도 결혼한 연예인 부부가 있죠. 이나영 씨와 남자 배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나영 씨와 결혼한 남자 배우, 진짜 시골 오솔길에서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로 특이한 결혼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예식 장소에 따라서 이제 웨딩드레스 추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다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정말 뜻하지 않는 작은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뭐 하우스 웨딩홀로 집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레스토랑을 빌려서 아니면 뭐 카페에서 이렇게 지인들과 오붓하게 이제 결혼식을 치르는 분들도 많아졌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추천법을 5주차에서 공부를 할 거고요. 6주차에서는 체형별 웨딩드레스 추천법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과제로 제출을 해서 이게 중간고사 평가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임신한 신부 드레스를 추천하는 방법. 의외로 아기를 혼수품으로 준비한 이제 커플들도 있어요. 근데 결혼식을 할 때 이제 배가 티가 안 나는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때 결혼하면 괜찮은데, 조금 배가 이제 좀 많이 나온 5개월이나 6개월 정도? 왜냐면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날을 잡다 보면은 그 사이에 이제 배가 불러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나 임신했어요라고 자랑스럽게 배가 도드라지는 그런 웨딩드레스를 입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배가 나오지 않게 잘 커버해서 입을 수 있을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사실은 이제 또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랑 예복들이 요즘에는 또 스타일리시한 그런 이제 신랑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그 컬러풀한 예복도 많이들 또 선호를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신랑 예복은 어떻게 스타일링을 해야 굉장히 댄디한 멋을 낼 수 있는지 6주차에서 이제 배워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7주차에서는 이제 중간고사 평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8주차에서는 웨딩드레스의 디테일로 넥라인과 뭐 칼라, 커프스, 슬리브 뭐 이런 다양한 장식 기법들에 대한 이제 공부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9주차에서는 이제 실기 수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본봉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손바느질, 기초공제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이제 배웠을 수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뭐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그 중간고사 이후로는 되도록이면은 저희가 이제 스타일리스트 과이기 때문에 이론으로만 이걸 공부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고 실습을 가져보는 시간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뜻하지 않게 코로나가 너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계속 약간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이제 약간 교육 과정을 계속 이렇게 새로 이제 수정을 하다 보니까 실기 수업이 생각보다 좀 많이 좀 적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중간고사 이후에 조금 잠잠해져서 우리가 대면 수업이 조금 가능해졌다 하면은 약간 이제 반을 조금 그룹을 이제 약간 소수 정예로 좀 나눠서 실기 수업을 조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계속 영상으로만 실기 수업을 배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 저와 함께 만나서 만드는 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 실력이 늘어요. 사실 작년에 이제 실기 수업도 비대면으로 끝나서 많이 아쉬웠던 거는 저는 이제 어떻게 만들라고 알려주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완성된 과제를 보고서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이해를 하고서 제출한 이제 학생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의 한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꼭 대면 수업으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또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대면 수업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실기 수업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정말 할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제가 아는 스타일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웬만한 옷들은 다 잘 만드는 스타일리스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스타일리스트가 다 모든 옷을 만들 수는 없지만은 웬만한 거는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기술과 스킬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코디하고 진짜 소품 연출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직접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정말 그것만큼 경쟁력 있는 스타일리스트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웨딩 스타일링 과목이니까 웨딩 소품 제작을 위해서 뭐 웨딩 베일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웨딩 볼레로 있죠. 간단하게 뭐 드레스에다가 연출할 수 있는 볼레로나 뭐 홀터넥이나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도 좀 만들어 보는 경험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딩, 스티치 방법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신랑들 보호타이 있죠. 그거 제작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뭐 간략한 웨딩 촬영 소품으로 로즈, 장미 코르사주를 만드는 그런 시간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뭐 비지 스티치의 다양한 이제 기법들을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모든 수업들이 이왕이면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지 제가 일일이 한 명 한 명 봐주면서 수업이 이루어지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한 학기 동안 정말 알차고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특히나 제가 또 실무 경력이 24년이 됐고, 또 이제 대학교에서도 강의한 지가 15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고 있는 게 제가 정말 많기 때문에 많이 풀어드리고 많이 알려드리고 많이 가르쳐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배워야 될 웨딩 스타일링은 어떻게 이제 강의 계획서가 짜져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준비되어 있는 웨딩드레스 기원과 의미 강의 이어서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2주차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학기 동안 화이팅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